오늘 마지막 수업입니다. 5월 22일 이름 쓰고 밑에 질문 보겠습니다. 어리니까 당연히 너희는 아직 아마 운전해본 친구들은 없어요. 하지만 뭐 차를 한 번도 안 타본 친구는 없을 거잖아. 그러면 뭐 버스가 됐건 아니면 뭐 엄마나 아빠가 운전하시는 차가 됐건 그 차 멈출 때 뭐를 밟아야 멈춘다고 얘기하니? 브레이크 혹시 어디에 있는지 알아요? 아래쪽에 있는 거 정도는 알 거야. 이제 네. 출발할 때 누르는 거랑 그다음에 멈출 때 이제 브레이크 누르는 게 따로 있는데 브레이크 누를 때 혹시 뭐 운전하시는 분이 힘 많이 주는 거 느낀 적 있니? 살짝 살짝만 눌러도 어때요? 자동차가 멈춰요. 멈춰요. 그러면 사람이 힘을 안 줘도 멈춘단 말이야. 그럼 네. 이제 반대로 밖에 나가서 근데 그 차를 너희가 멈춘다 생각해 봐봐. 멈춰지니? 안 되지. 밖에서는 안 돼. 밖에서는 아무리 내가 막아도 안 멈춰지는 자동차가 안에서는 도대체 발로 톡 누르기만 했는데 어떻게 멈출 수가 있는 걸까? 그렇지. 브레이크에 이제 바퀴와 연결된 뭔가가 있는 거야. 자, 바로 뒤에 답은 나오는데 자, 그 이론을 바로 요 사람이 알아낸 거죠. 자, 네. 블레이스 파스칼이라고 해서 파스칼 혹시 들어봤어요, 얘들아? 파스칼도 뭘 알아냈냐면 여러 가지 유체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나 봐. 그래서 우리 주변에 지금 여기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얘들아? 그렇게 느껴지진 않지만 공기가 우리 계속 누르고 있죠. 자, 그 기압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업적을 따서 그 압력, 기압의 단위를 파스칼을 써요. PA. 그다음에 오르는 한 거는 이제 유체에 대해서. 자, 파스칼의 원리를 이제 배울 건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요 그림이 이제 간단히 제일 너희가 이해하기 쉬운 거. 자, 뭐냐면 자, 밀폐된 공간이어야 돼요. 뚫린 데가 없이 딱 막힌 공간에서 유체 일부분이라고 했는데 유체가 혹시 뭔지 아는 친구? 유체. 자, 유체가 뭐냐면 유가 흐를 유야, 흐를 유. 그래서 보통 너희가 우리 저번 주에 우리 왜 세 가지 상태 했잖아. 고체, 액체, 기체. 이 중에서 보통 흐른다는 표현은 어느 상태한테 많이 쓰? 액체요. 물이 흐른다. 그래서 너희가 액체는 바로 떠올려. 네. 유체하면 흐를 유자를 써서 액체를 많이 떠오르는데 기체는 사실 많이 생각을 안 한단 말이야. 왜냐면 기체는 그냥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 보여요. 그래서 기체를 유체를 포함을 안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너희가 지금 방 안에 이렇게 네모난 공간에 있어. 네. 그러면 기체 모양은 딱 네모난 상태로 고정되어 있나? 아니요. 아니요. 만 열어도 그 좁은 틈으로 나가잖아. 그 나가는 네. 게 결국은 다 흘러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뿐만이 아니라 그 뭐 바람이 부는 것도 어떻게 보면 흘러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유체는 이제 액체나 기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액체나 네. 기체를 넣어놨을 때 그러니까 밀폐된 네. 공간에 액체나 기체만 넣으면 끝. 그래서 여기다 이제 아무 곳이나 너희가 한 곳을 누르면 그러니까 여기는 표현하기 위쪽을 누른다라고 돼 있는데 옆을 눌러도 상관이 없어요. 아래쪽을 눌러도 상관이 없고 자 어디든 아무 곳이나 누르면 요 누른 면적과 같은 면적에는 항상 어디든 똑같은 힘이 작용한다는 게 바로 파스칼의 원리 또는 파스칼의 법칙. 윗면만 비교를 해보면 요 면에 10kg의 힘을 가했을 때 그 뭐 사실 여러 면이 다 있긴 하지만 비교하기 쉽게 요 위쪽만 볼게요. 면적이 네. 몇 배가 늘어났다고 돼 있니? 5배요. 5배가 늘어났죠. 그럼 같은 면적에는 똑같은 힘이 가해진다는 얘기야. 그럼 요만큼의 면적에 10만큼의 힘이 가해졌다면 마찬가지로 같은 면적에 10, 또 옆에 같은 면적에도 10, 10, 10, 10. 면적이 5배가 늘어나니까 가해지는 힘도 그럼 몇 배가 늘어난다는 얘기야? 5배요. 5배가 늘어나요. 그럼 나는 10만큼의 힘을 가했지만 요 반대편에는 면적이 5배 늘어났더니 얼마만큼의 힘을 받는다는 얘기가 될까? 10의 5배가 늘어나니까 그죠? 10 곱해서 50배. 그럼 여기는 몇 킬로그램짜리 추를 버틸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될까? 50g. 50kg. 여기 문제 나와 있는 게 그 앞에 이제 나온 게 요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약간 좀 불공평한 것 같지 않니? 그럼 다 이렇게 넓게 만들면 힘을 많이 받으니까 힘을 많이 쓸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뭔가 하나 이득을 얻었으면 손해를 봐야 되는 게 우리 일의 원리야. 부어진 대신에 그러니까 더 많은 힘을 버틸 수 있는 대신에 이제 단점이 뭐냐면 이동을 많이 못해. 얘가 만약에 얘가 5m를 밀어내렸어. 네. 얘는 얼마만 올라와야 될까? 몇 배 이득을 받니? 힘은 5배요. 5배요. 머리는 몇 배? 1m, 1m, 1m. 그치 반대로 5배 손해니까 5분의 1로 줄어들어야 돼. 그 네. 5m 5분의 1이니까 몇 미터만 올라가야 되냐면 1m. 1m. 그러니까 이득을 본 만큼 힘의 이득을 본 만큼 거리는 손해를 보는 거지. 힘이 많이 필요하면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많이 하면 돼.
반대로 힘은 많이 없는데 힘은 많이 필요 없는데 많이 움직여야 된다면 면적은 좁게 만들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조절을 해서 만드는 게 여러 가지 기구가 되는 거야. 옆면, 요 바닥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 힘, 그러니까 같은 면적이라면 힘의 10만큼의 힘이 가해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런 게 이제 파스칼의 원리 또는 이제 유압 장치라고 하는 거지. 유압 장치. 자동차 바퀴도 면적은 좁아. 내가 페달을 이만큼 밟았으면 거기 가해지는 힘의 면적은 요거예요. 요 좁은 통. 그런데 브레이크에는 면적을 넓게 만들었죠. 몇 배를 넓게 만들었니? 한 3배 정도? 근데 더 힘은 많아. 네. 그래서 면적을 여기 요만큼인데 최소한 한 3배에서 4배 정도 늘어난 거겠죠. 그러니까 네. 사람도 자동차 바퀴는 각각의 바퀴마다 3배에서 4배만큼의 힘이 더 가해지니까. 그래서 나는 힘을 조금만 가했지만 자동차는 더 많은 힘을 받아서 멈출 수가 있는데 사실 이것보다 또 면적이 넓습니다. 이동 거리는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힘을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그러니까 쫙막 힘을 많이 줄 수가 없잖아. 자동차 멈추게 하려고. 약간의 힘을 가해도 큰 자동차도 멈출 수 있게끔 하는 게 바로 이런 유압 장치가 되는 건데 예. A 하나만 눌렀는데 주사기 몇 개가 올라가고 있니? 3개요. 3개가 올라가죠. 다 여기 다 연결된 공간에 밀폐가 돼 있기 때문에 대신에 A를 많이 눌러야만이 B, C, D는 그나마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거리는 많이 안 움직이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장치를 움직이고 싶을 때 이런 장치를 만들어도 돼요. 자, 이런 게 이제 우리 생활에 생각보다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자, 어떤 게 있냐면 뒤에 대표적인 게 미용실 의자. 왜 앉았다 보면 너희가 편하게 앉아 있으면 뒤에 머리 잘라주시는 분이 그 밑에 페달 같은 거 쑥쑥 누르면 올라갔다 내려가 뭐 누르면 내릴 때 쑥 내려오긴 하는데 너희는 가벼우니까 아 뭐 내가 가벼우니까 뭐 쉽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겠네 생각이 들 거야. 근데 어른들 왜 진짜 왜 키도 크고 약간 왜 몸집도 큰 아저씨들도 와서 머리 자를 때 있잖아. 네. 머리 자르시는 분이 덩치가 작은데도 그냥 몇 번 쑥쑥 누르면 그 덩치 큰 아저씨도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돼. 페달은 좁지만 이 사람이 앉아있는 면은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야? 넓게. 그럼 나는 힘을 조금만 가했어도 뭐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면적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힘을 많이 받게끔 만들면 나는 1만큼의 힘을 가해도 5배의 힘을 받아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누르는 것보다는 약간 올라가는 높이는 어떻겠어? 조금밖에 안 올라가니까 너희 올라갈 때 보면 왜 되게 여러 번 누르시잖아. 네. 눌러야만이 너희가 이제 조금 올라가는 게 이런 원리지. 힘을 조금만 가해도 되는 대신에 있게끔. 이런 거. 자동차 정비소에 보면 위에 올려놓고 해야 되잖아. 이런 거 마찬가지 원리예요. 자동차 엄청 무겁죠? 하지만 자 여기서 버튼 하나만 누르면 찌 금방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 네. 대신에 이제 뭐 감아주는 게 아마 많이 있을 거야. 자동차가 조금만 올라가더라도 자동차 뭔가 많이 움직여서 자동차를 이만큼 올려주는 거죠. 요만큼밖에 안 올리는데 어디선가 많이 돌아가고 있을 거야. 안 보이는 곳에서. 이런 것도 이제 자동차 리프트도 유압 장치가 되고 공기 씩 빠지는 소식 들은 적 있니? 네. 그런 것도 이제 유압 장치로 되는 거고. 예, 굴삭기. 요 대 보이죠? 요 대. 요거. 네. 요게 유압 장치예요. 여기 이제 들어 굴삭기처럼. 긴 회색이랑 은색 막대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게 갔다 나갔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는 거는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못 만들고 간단한 그러니까 주사기 피스톤처럼 안에 들어갔다 나갔다. 이 안에 이제 쇠 막대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이제 같은 유압 장치로. 그러니까 왜 흙 같은 거 굉장히 무겁잖아. 무거운 건데 운전하시는 분 보면 이렇게 버튼 안으로 살짝 톡톡 움직여요. 네. 이런 유압 장치를 이용해서 작동을 하는 거지. 치약도 유압 장치다 얘들아. 치약 같은 밑에부터 누르라고 하지만 나도 모르게 왜 중간에 막 누를 때 있잖아. 무늬는 또 항상 똑같아. 아니면 안에 뭐 칸막이가 있나? 그런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칸막이를 해도 돼요. 근데 이제 칸막이를 하면 대신에 장치가 더 복잡해지니까 치약값이 어떻게 될까? 올라가요. 모양 예쁘게 하자고 치약값을 올라가게 만들 수는 없잖아. 근데 원리는 간단해. 그러니까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서 딱 밀폐만 시키면 되는 거야. 밀폐만 시키면 내가 이 마우스 한번 봐봐. 내가 파란색 쪽만 눌렀다 하더라도 밀폐된 공간이라면 내가 여기만 눌렀지만 밀폐된 공간이라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모든 면이 힘을 어떻게 받는 거야. 파란색, 흰색, 초록색도 똑같은 압력을 받아서 같이 밀려 나오게 되는 거지. 그래서 뭐 핸드크림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치약 같은 크림은 이런 무늬를 잘 안 넣긴 하지만 아무데나 눌러도
결국은 밀폐된 공간이라면 어디나 다 똑같이 힘을 받기 때문에 결국 입구에서는 똑같은 무늬로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에 뭐 시작이 픽픽 세면서 약간 이제 공기가 들어간다거나 이제 밀폐된 공간이 아니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모양이 일그러지면서 무늬가 약간 뒤섞여서 나오게 되는 경우는 이제 마지막 끝에 조금 남았을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지. 실제로 옛날에 막 사람들이 이거 잘라봤었잖아. 안에 어떻게 됐나 궁금하다고. 이것도 결국은 돈 안 들이고, 그치? 그러니까 저렇게 무늬를 만드는 장치는 필요는 하겠지만, 자, 그거 하나만 이제 만들어 놓으면 쉽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이렇게 모양이 예쁜 치약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 놓고 이제 나머지 또 어떤 장치들이 있나? 그거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 얘들아 컵 하나 들어 있었지? 한 반 정도만 떠오세요. 반 아니어도 돼. 반보다 좀 적게 떠도 돼. 그러니까 꼭 뭐 마실 물 아니어도 되고, 가위는 요 케이블 타이 자르는 용도. 그러니까 저거 자를 수 있는 가위만 하나 갖고 오면 돼. 요거 한번 뜯어볼까 얘들아 요거. 자, MDF가 알겠지만 나무는 아니에요. 냄새 약간 고약하게 나는 게 나무는 아니고 그 가루 있지, 나무 가루. 그걸 압축시킨 거야. 그 생각보다 안 단단해요. 생각보다 안 단단하고 요런 작은 부위 있잖아. 요런 좁은 데. 요런 데가 힘 잘못 가면 툭 부러져 버려. 그래서 잘 붙지도 않아. 가루처럼 종이 막 뭉쳐놓은 것처럼 되기 때문에 요거 뜯을 때 좀 조심히 뜯어주세요. 요 암수 짝 있는 거 알죠, 얘들아?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그렇게 짝 맞춰줘야 돼요. 긴 거 하나, 짧은 거 하나. 끼울 때 긴 거에다 짧은 거 끼우면 되고 이거는 뭐 넣었다 뺐다 다 돼, 이거는. 눈 위치에다가 긴 거 2개 끼우면 됩니다, 우선. 그다음에 요거 방향 조심해야 된다, 얘들아. 사슴 뿔처럼 생긴 건데 요거 방향 조심하세요. 집게가 모인다 생각해야 돼. 이렇게 집게가 모인다. 그러니까 사슴뿔에다가 이렇게 긴 거를 끼우는 게 더 좋아. 그래야만 이게 똑딱단추가 잘 끼워지는 거였었네. 눈 위쪽에 이렇게 끼우는 거, 눈 위쪽에 홈 파여 있잖아, 눈 위쪽에. 여기다 이걸 끼워 넣었어요. 끼워 넣으면 자동으로 요 다리 같은 거 사이에도 딱 사이즈가 맞아. 딱 맞물리게 끼워야 돼. 주사기는 어디를 고정하냐면 요 그 몸통 있죠. 눈금 있는 거 말고 요 잡아당기는 피스톤. 피스톤 여기 사이에 들어가게끔. 처음 주사기에 대고 끼우려고 하지 말고 저 봐봐. 화면에 보면 자 밋밋한 쪽에서 자 그러니까 여기 튀어나온 데서 끼우면 이거 고정 안 돼요. 뒤집어서 끼워야 돼. 평평한 쪽으로. 네. 이렇게 약간 모양 만들어 놓고 자 사이에 빈 공간 거기 넣고 이렇게 쪼아줘. 사이. 주사기 딱 사이에 맞게끔. 여기 끝에까지 잘라주세요. 그다음에 이렇게 잘라주세요. 아까 요 사슴 뿔 같은 거, 집게 같은 부분이 위로 와야 됩니다. 여기 위로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어디를 고정하냐면 요 중간에 골이 남아 있었잖아. 중간 골이. 그 부분이랑 요 맨 윗부분. 사슴 중간에 요 골이 동그란 구멍 남아 있는 부분이랑 요 막대 제일 윗부분. 똑딱 단추로. 하면 되겠다. 긴 거를 여기 위에다 우선 끼워놔. 그 위에다가 사슴뿔 중간에 빈 거 있었지. 우리 아까 구멍 하고 튀어나오면 안 돼. 아까 왜 주사기 고정한 거를 이 안에다 이렇게 집어 넣어주세요. 사이에 구멍으로 이렇게 넣어야 돼. 주사기는 여기다 끼워 넣고 이렇게. 몸체를 고정합니다. 몸체. 이 중간에 또 홈이 파여 있지. 여기에다가 아까는 피스톤을 고정시켰으면 요번에 이게 돌려서 주사기 몸통을 이렇게 홈에 딱 이렇게 고정시켜야 돼요. 딱 이렇게 집어 넣어야 돼 여기다가. 그래 딱 고정이 되지. 돌려서 이렇게 딱 끼워 넣어주세요. 그다음에 또 케이블 타이 한번 말아놓고 케이블 타이 한번 말아놓고 얘들아 그게 더 편해.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이렇게 모양 만들어 놓고 끼우면 편하죠. 긴 거 다 잘라내세요.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확인해줘. 잘 안 움직인다 싶은 친구들은 뭔가 중간에 빠졌거나 연결이 잘못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하나 우선 쭉 비닐 끼워서 남은 주사기에 끼워서 해야 돼 얘들아. 물 안 빠지게 쑥 이렇게 끝까지 끼워 넣어주세요. 안전하게. 쑥까지 쑥 이렇게 넣어야 돼. 이런 식으로. 나중에 물 셉니다. 물을 끝까지는 안 채워도 되지만 너무 적게는 안 채웠으면 좋겠어. 몇 번 약간 살짝 넣었다 뺐다 하면 약간 물량이 늘어나긴 해요. 최대한 좀 넣었다 뺐다 하면서 공기 좀 많이 물 많이 넣어보자 얘들아. 반대편에 끼워 넣을 때 이 주사기 이렇게 닫혀 있어야 돼. 반대편에 이렇게 꽉 닫아놓은 상태에서 끼워야 돼요. 그 살짝 끼우지 말고 끝까지 쑥 눌러서. 그 다음에 저 화면에 있는 노란색은 너희가 그냥 물은 안 보일까 봐서 노란색 저 색소한 거지. 너희는 뭐 색소 이런 거 안 해도 되는 거 알죠? 한번 좀 움직여 봐봐.
무거운 것도 되는데 무거운 것도 얘들아. 보니까 내가 얘를 이렇게 주사기를 쌤도 방금 물 들어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 잡고 있어야 될 것 같아. 잡고 얘를 들어올려야 될 것 같아. 그러면 올려진다. 공기도 되긴 해 얘들아. 공기도 되긴 하는데 피스톤 움직이는 힘이 약간 물보다는 좀 약하다. 확실히 물보다는 약해.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지금 여기 공기 물 다 뺐거든.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비교해봐도 될 것 같아. 컵에다가. 근데 뭔가 힘이 없어. 움직이는 똑같이 움직이는 건 되는데 물만큼 빠르게 움직이도 않고 약간 움직임도 느리고. 우리 좀 더 이제 활동지 넘어가자. 주사기 사이즈가 얘들아 어때? 양쪽에. 사실 유압장치는 한쪽은 주사기가 크고 한쪽은 주사기가 작아서 뭔가 힘의 이득이나 뭐 거리의 이득을 봐야 되는데 오늘 한 거는 주사기 크기가 양쪽이 똑같아. 똑같으니까 힘의 이득을 볼 수는 없어요. 있죠. 이건 그러니까 이건 유압장치의 원리나 아니면 힘의 방향 정도만 바꿔주는 장치가 되고 힘의 이득을 얻는 장치는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주사기 사이즈를 좀 한쪽은 크게 하고 한쪽은 작게 하고 변형을 주면 힘을 이제 어떻게 이동시켜서 그러니까 힘의 약간 그 크기도 변화를 주면서 들어올리는 걸 비교도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주사기로는 약간 한계가 있어. 이걸 여러 가지 종류 해봤는데 큰 차이는 안 나서 아마 여기서는 그냥 이렇게 같은 사이즈로 한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오늘 한 거는 요거야. 동일한 크기의 실린더. 실린더가 요 안에 관입니다. 요 관이 요 물 담겨 있는 거죠. 눈금 있는. 요 눈금 있는 게 이제 실린더고 그다음에 우리가 손으로 잡았다 뺐다 하는 게 요게 피스톤이에요. 그래서 실린더의 크기가 결국 이제 주사기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지. 그래서 요게 이제 두 개가 크기가 같을 때는 면적이 똑같으니까 힘을 더 많이 쓰게 한다, 뭐 적게 쓰게 한다. 힘에는 사실 변화가 없어. 힘에도 변화가 없으니까 이동하는 거리 자체도 사실 변화가 없겠죠. 그럼 이런 장치 왜 사용하나요? 바뀌는 게 하나 있긴 있다 얘들아. 힘의 방향 바꿀 때 나는 왼쪽으로 밀었는데 반대편 주사기는 오른쪽으로 밀려오기 때문에 힘의 방향을 바꿔주는 뭐 효과는 있습니다. 이렇게 동일한 크기의 실린더라면 힘의 방향밖에 바뀌지 않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바뀌는데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생각보다 주사기 크기 양쪽의 사이즈를 다르게 해야 돼. 근데 이게 우리 실험에서 왜 힘드냐면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론상 그러니까 그 실제 여러 가지 장치들이 이렇게 많이 쓰이는데 우리는 요거를 좀 하기가 힘들어. 너희한테 왜냐면 입구의 크기가 달라져요. 주사기 사이즈가 달라지면 작은 주사기는 입구가 작고 큰 주사기는 입구가 커질 수밖에 없어. 그럼 두 개를 연결하는 관도 어떻게 되겠니? 사이즈가 안 맞는 거지. 네. 효과를 크게 보려고 하면 작은 주사기와 큰 주사기인데 그러려면 입구의 크기가 다르니까 또 관 연결하는 게 힘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우리 이제 실험용으로는 주사기의 사이즈를 비슷하게 해야만이 비슷한 크기의 관을 사용하고 그 주사기 크기에 비슷하면 또 큰 효과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 약간 실험으로 확인을 해보는 게 약간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이론상으로는 그러니까 실제로 쓰이고 있는 거는 어떻게 되냐면 주사기가 하나는 5배가 더 큰 통이 큰 주사기 얘는 좀 훨씬 가늘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면적이 4배로 늘어나니까 힘은 4배의 이득을 봐. 나는 뭐 1만큼의 힘을 가하지 않았는데도 얘는 4만큼의 힘으로 밀어낼 수가 있는 거지. 근데 그만큼의 힘을 본 대신에 나는 이동을 쭉 밀어넣는데 큰 주사기는 조금밖에 안 밀려나요. 그 거리에 이제 손해를 본 거지. 힘이 그러니까 하나 이득을 봤으면 하나 손해를 봐야 돼. 그게 이제 다 일의 원리가. 그러니까 일의 원리라는 게 있어 진짜. 그러니까 힘의 이득을 보는 게 좋은지 아니면 거리의 이득을 보는 게 좋은지 그걸 적절히 활용해서 만드는 장치들. 주사기 이제 유압 장치로도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대표적인 게 이거 영도대교 너희 가봤니 얘들아? 연육교라 그래 연육교. 영도가 뭐야 얘들 영도. 섬도자잖아 섬도. 그러니까 같은 부산인데 부산하고 떨어져 있는 섬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요 영도에 들어가려면 뭐 타고 들어갔어야 됐겠어. 배요. 배. 그렇지. 지금은 뭐 훨씬 멀리 떨어진 뭐 거제도 뭐 그런 데도 다 이제 다리가 설치되어 있긴 한데 영도는 그래도 가까운 편이거든. 근데 그 당시에는 없었으니까 배편이 뭐 교통편도 많이 없고 아직 뭐 건설이나 뭐 그런 시설도 많이 갖춰진 게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배를 타고 다니다가 워낙 영도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연육교 다리를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연육교래. 다리 많으니까 강 같은 데는 연결을 많이 해놨는데 섬과 육지 사이에 연결한 연육교는 요 영도대교가 거의 최초인 거지. 그래서 이게 유명했대요. 옛날 영화 보면 왜 이산가족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근데 부산에 밀려서 왜 피난 올 때 부산으로 많이 내려오잖아. 그럼 유명한 데가 모르니까
영도대교 영도다리 밑에서 만나자. 옛날 그렇게 진짜 약속을 진짜 많이 했었대. 그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그 영도대교 우리 해 흩어져서 내려가게 되면 헤어지면 부산의 영도다리에서 만나자. 뭐 그렇게 해서 영도가 유명했대요. 그래서 다리가 이게 올라가는 게 유명하지. 그러니까 이게 양쪽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리가 한쪽만 올라가. 그래서 이거를 그 단엽, 엽이 날개인데 날개가 한쪽 날개만 올라간다고 해서 단엽식 도개교라고 해요. 다리가 왜 올라갈까 얘들아? 다리를 높게 못 지었거든. 그것도 그럼 기술이 또 필요하니까. 낮게 지으니까 문제는 또 뭐야? 바다니까 배들이 지나가야 되는데 배들이 막혀버려서 한쪽 다리 올려서 그때만 이제 배가 지나가게끔.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아무래도 오래되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내려가다 보면은 부식도 많이 되고 바다니까 금속이 그쵸? 약간 이제 위험성 문제 때문에 자 요게 이제 처음에는 도계를 멈췄고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게 그래도 그 좀 약간 기념이잖아. 최초의 연육교에다가 그 다음에 도계도 되는 것도 없었고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유일하게 남아있는 도계교래요. 단엽식 도계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이제 다시 공사를 해서 지금 한 번만 올라가지 오후 2시에. 그래서 이게 뭐가 이제 왜 이 얘기를 했냐면 영도대교도 이게 유압장치예요. 영도대교도 어떻게 된 거냐면 그 봐봐 다리 무게가 여기 몇 톤이라고 나와 있니? 3,000톤. 뭐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긴 하지만 감이 안다. 그치? 3,000톤 단위면 그러니까 뭐 물 1m, 1m, 1m 가로 세로 높이가 1m씩 돼 있으면 그 안에 있는 물의 무게가 거의 1톤이래요. 근데 그게 이제 3,000개가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 그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 얘들아? 어마어마하지. 물 무게가 생각보다 무겁잖아. 그게 이제 3,000개가 있는 무게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3,000톤의 무게를 다리고 상판만 올라가는 것만 그게 3,000톤인데 얘 들어올리는 무게추를 여기 몇 톤만 사용했다고 나와 있니? 3,000톤짜리인데 800톤의 힘으로만 들어올릴 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면적을 다리에 이제 받쳐지는 면적을 좀 넓게 했겠죠. 다리에 받쳐진 면적을 넓게 해서 거의 한 4배 정도의 힘의 이득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럼 대신에 다리가 이만큼 올라가는 동안 여기서 누군가를 이동을 몇 배를 더 많이 해줘야 되는 거야. 300인데 800만큼의 힘밖에 안 썼어. 그럼 대신에 다리가 요만큼 올라가는데 이 밑에서 움직이는 사람은 몇 배를 더 많이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야. 4배를 더 많이 움직여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움직이는 거를 지금은 장치를 바꿔서 뭘로 움직이는 거냐면 바로 전동기, 유압식 전동기. 그러니까 모터가 돌아가면서 이게 감아주는 거지. 이동을 한 게. 근데 그게 이제 유압식으로 작동한다고 해서 요게 그런 그 모터 레일 같은 거 그게 이제 남아있는 거래요. 옛날 거. 지금은 아니고 싹 그냥 새로 바꿨는데 이런 장치들을 이제 나중에 모아가지고 박물관을 만들 거래. 그 다음에 요 전차 레일 뭐냐면 옛날에 다리에 기차도 다녔대요. 다리 위에. 그래서 침묵이 뭐냐면 그 다리에 보면 이렇게 중간중간 이게 그 막대 같은 나무 세워놨잖아. 그런 게 침묵. 그런 걸 다 모아놨는데 이제 그런 거 모아가지고 이제 박물관도 만들 거예요. 영도대교도 유압장치입니다. 우리 활동지 맨 뒤에 문제 나와 있어. 일상생활에서 파스칼의 원리가 적용된 장치. 화면에는 이 책 안에는 자 높낮이 조절이자 그다음에 자동차 리프트밖에 안 나와 있죠. 그 빈칸은 너희가 채워주세요. 자 버스 자 개폐 장치 문 열고 닫히고 할 때 뭐 픽픽 소리 나죠. 굴삭기 무거운 거 올리는 거. 영도대교 마지막에 설명한 거 영도대교. 치약의 무늬가 똑같이 짤 수 있는 것도 그게 바로 이제 유압 파스칼의 원리 때문에 아무 곳이나 눌러도 치약이 골고루 무늬가 맞춰서 나올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뭐 생각보다 유압 장치가 안 보여. 사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장치들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생각보다 쓰이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알아두면은 실제로 쓰이고 어려운 것 같지만 시작할 때 브레이크 원리 볼 때 이거 모르겠는데 하지만 알고 보니까 원리는 쉽잖아. 이제 면적을 넓게 해서 힘의 이득을 보지만 대신에 거리는 손해를 본다는 거.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너희가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얘들아? 안녕.